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서도 통으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모든 혐의에 대해서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건데요. 앞으로 2심, 3심을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검찰의 수사나 기소 적절했는지 비판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영철 대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이른바 불법 승계 의혹 재판인데 이렇게 다 무죄가 나올 걸로 예상하셨나요? 아니요. 삼성 사건을 지켜본 법조 기자들이 통무죄를 예상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네. 그렇지만 특수수사를 했던 법조인들에게 물어보니까 무죄를 예상했다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출발은 2016년 국정농단 수사였지 않습니까? 예. 박영수 특검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제1모직 삼성물산 합병을 삼성물산 주주들이 반대하자 삼성물산 지분 11.9%를 가진 국민연금의 찬성표를 가져오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혐의로 이 회장을 재판에 넘겼죠. 예. 이 회장에게는 2021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이 됐었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는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그룹 지배구조에서 삼성물산 지분 확보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이 회장은 주식이 한 푼 하나도 없었고요. 예. 경영권 승계를 위한 외부 작업이 유죄였으니까 당연히 삼성의 내부 작업인 제1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도 유죄 가능성을 높게 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그래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도 이 두 회사의 합병이 그러니까 승계 작업의 일환이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나요?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정농단 뇌물공여 사건에서 이재용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두 회사의 합병을 각 회사의 경영상 판단이 아니라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현안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죠. 예.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대한 이재용 회장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미래 전략실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승계 작업을 진행했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재판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부정한 청탁은 묵시적 의사 표시로도 가능하고 청탁의 대상인 직무행위의 내용이 구체적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까지 판단을 말하기까지 했죠. 예. 근데 당시에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죠. 네. 당시에 이제 대법관으로서 반대 의견을 냈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까요? 당시 박영수 특검의 불법 승계 관련 기소에 대해서 13명의 대법관 중에 10명은 불법 승계로 판단을 했고 조희대, 안철상, 이동원 3명의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특검 수사에 이어서 삼성그룹 불법 승계 의혹 수사를 지휘하거나 이끌었던 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3차장, 이복현 경제범죄형사부 부장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윤석열 검사장은 검찰총장을 거쳐 대통령이 됐고 한동훈 3차장은 법무장관에 이어서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총선을 지금 이끌고 있고요. 예. 이복현 부장은 금융감독원장으로 했습니다. 네네. 윤석열 대통령은 박영수 특검의 수사팀장이었는데 국정농단 특검의 기소에 대해서 승계 작업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로 판단했던 조희대 대법관을 대법원장으로 지명을 했죠. 그리고 항소심 재판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서 석방했던 정영식 판사를 헌법재판관에게 임명하게 됐습니다. 대법관 3명의 반대 의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범죄 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으면 무죄로 판단하여야 한다. 부정한 청탁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무죄를 준 그 1심 재판부는 그럼 이전에 나왔던 그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다수 의견 그 판단을 뒤집은 건가요? 김명수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뒤집는 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직 2심과 3심을 거쳐야 하니까 결과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합병에 합리적인 사업상 목적이 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 합병의 지배력 강화 목적이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합병 목적이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게 판결 이유였습니다. 재판부는 오히려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증거나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 이재용의 경영권 강화 및 삼성그룹 승계만이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물산의 사업적 목적 또한 합병의 목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힌 겁니다. 이 판단대로 하자면은 김명수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과는 맞서는 거죠. 예.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시작할 때부터 이 검찰 수사가 굉장히 쉽지 않을 거다라는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그게 이 1심의 무죄로까지 이어진 걸로 봐야 할까요? 이 사건이 검찰로 넘어올 때 당시에 이제
검찰 수뇌부 얘기를 들었는데 예. 저 사건 넘어오면 안 된다는 여론이 강했다 그럽니다. 그래요. 수사가 상당히 어렵고 아마 그 특수수사를 했던 사람들의 판단이었으니까. 검찰이 인지한 게 아니면 어디서 넘어온 수사였던 거죠? 이거는 그 참여연대가 2016년 말에 삼바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하면서 2017년 2월에 금융감독원에 특별감리를 신청을 했고요. 예. 금융위원회 산하 정권선물위원회가 그해 11월에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을 내리고 삼바 및 회계법인 등을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검찰은 2008년 12월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해서 삼바 회계부서와 회계법인 수사 압수수색 등을 진행을 했고요. 그런데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린 건 2019년 7월입니다. 검찰이 청구한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이 됐고요. 예. 당시에 영장 전담 판사는 주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분식회계 혐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도 한번 거쳤었는데 그 다음에 또 이재용 부회장이 돼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었거든요. 그것도 기각이 됐죠. 그것도 2020년 6월인데 당시 영장 전담 판사는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하여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 네.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는 그런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뭐 불기소 수사 중단 권고까지 나온 기억도 나네요. 그렇습니다. 2020년 6월인데요. 이재용 부회장 영장이 기각된 뒤에 요청을 해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 부회장의 기소 및 수사 계속 여부를 심의했는데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당시에 그 압도적 다수가 아마 그 불기소 의견을 냈던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은 2020년 9월에 이 회장에 대한 기소를 강행했고요. 당시는 이른바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던 시기였지만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밀어붙였던 겁니다.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말씀하셨듯이 법조 기자들도 사실 통으로 무죄가 나올 거다라는 반응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네. 지금 시민사회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시민단체는 이재용 삼성회장 무죄 선고에 대해서 재벌 총수 봐주기라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면서 방대한 증거와 선행 판결을 두고도 무죄를 판단한 법원의 형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경실련도 대한민국의 경제 사법 정의가 무너졌다. 일련의 과정을 보면은 법원과 검찰은 이재용 회장의 소유지배 확립을 위한 30년 대서사시의 충실한 조연이었던 건 아닌지 참담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1심 판결이긴 합니다만 뭐 지난주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한테 통으로 무죄가 나왔고 또 어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한테 이제 무죄가 나왔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누가 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어쨌건 우리 재판이 3심제를 선택하고 있으니까 1심으로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예. 2심, 3심은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무죄 이건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고요. 재판 자체가 또 워낙 길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양승태 전 대법원장 5년 넘게 끌었고 네네. 이재용 회장도 재판만 3년 5개월 걸리고 했으니까요. 예. 양승태 전 대법원장 무죄에 대해서는 법원의 제19 감사기라는 비판이 좀 더 강한 것 같고요. 이재용 회장에 대한 무죄에 대해서는 재판부보다는 검찰의 책임이 무겁다는 비판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이걸 뭐 구체적으로 계량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특수통으로 검찰 고위직을 지낸 중견 법조인은 당시 부장으로 수사를 지휘했던 이복현 검광원장은 사과하고 책임지는 차원에서 사직해야 마땅하다는 얘기를 했고요. 또 고검장 출신의 한 법조인은 최소한 수사를 이끌고 기소를 했다가 통으로 무죄가 났으면은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은 법원에서 잘못 판단했다고 비판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제3자적 입장에서 언급을 하는 것은 좀 비급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 사건 자체는 좀 검찰이 직접 인지한 사건은 아니었잖아요. 인지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뭐 구속영 그렇지만은 이게 넘어온 사건이고 예. 그렇긴 하지만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되고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를 받고도 기소를 강행했다면은 그에 대한 책임은 져야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는 거고요. 예. 또 검찰이 사실 무소불위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검찰 권한을. 예. 그러면은 이거는 왜 이렇게 강해졌을까? 연원을 따져보면은 정치 권력이 정치권이 키워준 겁니다. 정치 권력이 검찰의 칼을 이용해서 정적을 제거하고 그런 과거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검찰 권력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있는 비판을 사고 있고요. 특정 정치인을 개장해서 2년 넘게 수사한다면 그게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어쨌건 정치권에서 검찰을 늘 비판하면서 사건이 발생하면은 뭔가 자기들은 빠져나가려고 그러고 이런 게 사실은 지금 검찰의 무소불위를 만든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여기까지 권영철 대기자였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 맥락 정다운의 뉴스톡이면 됩니다. 유튜브 노컷 채널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오후 5시 30분 실시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